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여보세요? 이다솜 씨 본인 되시나요? 아, 네, 그런데요. 여기는 서울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입니다. 수사팀이요? 지금 그 이다솜 씨 명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돼서 연락드리는데요. 네네. 지금 혹시 근데 위치가 전주신가요? 네. 그 조사를 위해서는 서울까지 좀 바로 오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요. 서울이요?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달 20일 순창군의 한 아파트. 한 남성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집을 나섭니다. 28살 취업준비생 김모 씨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이라는 사람들과 번갈아 통화 중이었습니다. 담당 검사가 누군지 정도 아셔야 되니까 제 소개 잠깐 할게요. 네, 여기는 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검사예요. 여기 담당 검사입니다. 김 씨의 계좌가 대규모 금융사기에 연루돼 일단 돈을 찾아야 하고 수사가 끝나면 돌려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었는데 이메일을 통해 조작된 검찰 출입증과 명함까지 보냈고 김 씨가 통화 도중 끊지 못하도록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본인 유선 조사는 전화로 조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본인 전화 꺼지면 바로 본인 수배부 체크영장 나가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받잖아요. 자, 본인 현재 지금 배터리 잔량 몇 프로예요? 운전하시면서 조사 받으세요. 결국 김 씨는 정읍의 한 은행에서 돈을 찾아야 했고 사기단은 인출한 액수가 맞는지 인증 사진까지 요구했습니다. 야, 이렇게 전화가 오면은 저라도 속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보이스피싱 저는 절대 안 당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네. 공공의적 보이스피싱의 이 피해 사례와 예방법을 오늘 박수현 변호사님 모시고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변호사님 통화 내용 들으셨죠? 네, 들었어요. 아니, 저는 이 박수현 변호사님은 이런 경험 있었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경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요? 저도 방금과 유사한 네. 그런 내용으로 전화가 와서 뭐 제 계좌가 범죄에 이용이 되었다. 네, 이런 내용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아, 그럼 변호사님은 되게 현명하게 잘 대처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그냥 끊었습니다. 아. 네. 아닌 거는 알고 있었기 현명하시네요. 때문에. 네.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전화로 수사를 하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네. 전화로 수사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전화를 받으시면은 보이스피싱이구나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 가장 그래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한 줄로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네. 전화로 오면은 보이스피싱이다. 네, 맞습니다. 왜냐면 검찰에서 그렇게 수사를 안 하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보이스피싱이다 싶은 것 같은데 사실 보이스피싱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맞아요. 그런데 심지어 요즘에는 코로나19 관련된 보이스피싱이 또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이렇게 가면 갈수록 수법이 뭔가 교묘해지고 또 건수가 또 증가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이 보이스피싱의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는 게 네. 대출 사기형입니다. 대출 아, 사기형.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인지대로 얼마를 입금해라. 대출이 승인된 이후에 이 인지대를 환급해 주겠다라고 속이거나 아니면 현재 당신이 가지고 있는 대출보다 더 낮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 이런 전화를 하는 것인데요. 이런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이 늘어나는 이유는 네. 최근에 일반 가계 대출의 수요가 증가했고 결국 범죄자들은 이것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이스피싱의 범행 수법이 사실 다양해지고 굉장히 교묘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에 반해서 피해자들은 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낮기 때문에 이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이 대출받는 경우도 참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마음이 더 가고 그러다 보니까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피해 금액도 상당할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보이스피싱의 피해 금액이 뭐 수천만 원, 수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물론 있죠. 네. 근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소액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덜 의심하고 결국은 속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취업 준비생 분께서도 네. 뭔가 이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돼서 어떤 비관을 하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을 했었잖아요. 저 죄책감 네. 때문에 목숨을 그렇죠. 끊었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라고 사칭하는 남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네. 전화를 해서 당신의 계좌가 어떤 금융 범죄에 이용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선 그 돈을 모두 출금했다가 나중에 수사가 끝나면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전화를 끊으면은 현행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전화를 끊지 말라고 요구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 남자와 피해자는 장장 11시간 동안 통화를 하게 됩니다. 와, 그리고 애인 서울- 사인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쵸. 네, 11시간 이건 말이 11시간이죠. 지금 네. 그런 전화를 하면서 서울까지 와서 돈을 또 그렇죠. 피해를 보고. 네네네. 피해자가 430만 원을 인출을 해요. 네. 인출을 하고 KTX를 타고 서울에 가서 서울에 있는 한 주민센터 앞에 이 돈을 놓아줍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뭐 수사가 끝나면 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했지만 당연히 그 후에 연락은 두절이 됐겠죠. 그 후에 이 피해자가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이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아니라 이렇게 젊은 분들도 맞아요. 주변에 많은 피해가 있다는 게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요즘에 그 코로나19와 관련된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또 드렸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요즘에 많이 이제 나오는 사례 중에는 네. 신종 코로나 관련 안내나 공지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있고요. 네. 요즘에 안내 문자가 워낙 많이 많이 와요. 오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문자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문자와 가짜 문자를 좀 구별을 좀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왼쪽에 있는 문자가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 보낸 문자입니다. 진짜 문자인 거죠? 네, 왼쪽은 진짜 문자죠. 이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서 살펴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보이스피싱 문자에는 네. 인터넷 주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예, 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 앱이 설치되고 또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되어서 결국은 보이스피싱의 피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특징으로는 국가기관에서 문자를 보낼 때에는 그 왼쪽에 웹발신이라고 해서 네. 그 내용이 표시가 되지 않죠. 되지 않는다. 그렇죠. 네. 네, 아까 보면은 오른쪽 보이스피싱 문자에는 그 웹발신이라는 내용이 네.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있었거든요. 예. 네. 네, 국가기관에서 보낸 문자에는 그런 내용이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에도 주의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잘 봐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 클릭을 유도하는 듯한 메시지는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네,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깔끔한가요? 깔끔합니다. 좀 안타깝기도 하네요. 그러네요. 의심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이 그러니까. 사실이. 네. 네. 그리고 요즘에는요, SNS 이 지인인 척 하면서 범죄에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악용 사례가 있어요. 정말 많아요. 카톡이나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을 하는 방법인데요. 네. 이제 지인이나 가족의 이름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뭐 나 누군데 지금 당장 돈이 뭐 1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한테 송금을 좀 해달라라는 식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이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지인이고 또 그 금액이 보통은 소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송금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그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내가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어디에서 대량으로 싸게 구매를 할 수가 있다. 혹하는데요, 벌써. 넘어갔어요, 저는 이미. 그러니까 네, 돈을 보내달라 나한테. 아이고. 그러면은 또 보내주게 되죠. 네, 그게 바로 피해 사례입니다. 그래요. 이게 지인과 또 그렇지 않은 걸 구별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매일 아침에 이 네. 가족끼리 암호를 하나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어떻게 해요? 뭐 전북 참 좋다 이런 거. 그거 좋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요즘에 또 네. 누구나가 이 보이스피싱의 범죄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니라 보이스피싱의 범죄자가 될 수 있대요. 무슨 이게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수법입니다. 대출을 하겠다라고 누군가가 전화를 하죠. 그리고 대출을 해줄 테니까 대출을 위해서는 당신의 실적이 필요하다. 우리가 실적을 올려줄 테니 네. 당신의 통장을 주고 또 당신의 개인 정보를 우리한테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달이 된 통장은 결국은 대포 통장이 돼서 보이스피싱에 사용이 되는 거죠. 아이고. 아이고. 여기에서 사실 중요한 것은 이제 본인은 모르고 이 통장을 단순히 건네준 것이지만 그렇죠. 통장을 건네준 것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어떤 억울한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 네,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묘한 게요, 그럴듯하네요. 들어보니까. 네, 저 같으면 넘어갔을 것 같아요. 네. 조심하셔야겠어요, 조심해야 될 진영 것 씨. 같아요. 네. 아니, 사실 누가 내가 여기 연루될 수 있겠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예방법이나 대처법 중요하죠.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보이스피싱이 사실 해외에 기반을 두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개인들이 좀 이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의심을 하면서 좀 예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금융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 개인의 계좌 정보를 확인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돈을 인출해서 송금해달라고 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앞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누가 보낸 것인지 모르는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는 네.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지 않는 것. 네, 이것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보이스피싱을 안 걸릴 거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막상 전화가 오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넘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 정리가 됐습니다. 이런 전화로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검찰청에서. 그래요. 전화가 오면 그냥 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요. 네. 악의적으로 이렇게 행동한 거에 대한 처벌 분명히 언젠가는 꼭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믿고 사는 사회가 돼야 될 텐데 뭔가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